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음, 최근에 어떤 기회로 그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찾아보다가 웬걸 은근히 잘 맞네 라고 느껴서 좀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최근에 그 우선 사주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 현상을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오행 수금 화토금, 수가 금이 되고 금이 화가 되고 화가 토가 되고 토가 금이 되고 다시 금이 수가 되는, 그걸 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신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그리고 십이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는요. 그리고 그 외에 디테일하게 보면 뭐 역마살, 뭐 지살, 이렇게 무슨 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무슨 기윈, 뭐 천을 귀인, 어, 뭐 월덕 귀인, 뭐 태극 귀인,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천을 귀인 같은 경우는 그 사주에서 최고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뭐 절태, 뭐 양, 쇠, 사, 묘,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논할 때 정관, 평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일주를 논할 때 뭐 정묘일주, 기후일주, 신해일주, 이런 것들, 그런 구분을 디테일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시간에 따른 그 공간의 변화를 음양, 오행, 십신, 십이지로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양에 사주가 있다면 서양에는 별자리, 타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별자리 보는 방법도 아주 조금 맛만 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별자리는 이제 태양, 달, 화성, 수성, 금성, 이런 어떤 천문학, 과학적인 그런 인자들로 시간을 이제 구분하고 태어난 경도, 위도까지 변수를 넣게 돼 있어요. 사주랑 얼추 비슷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서양은 이제 중국의 어떤 아시아권에서 보는 게 아니고, 뭐 태어난 경도 위도로 보긴 하지만 유럽 쪽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인과 동양인 문화도 다르고요. 둘 다 기본적인 원리는 그 시점에 지구의 어떤 물리적 상태와 지구 주변의 중력체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꽤 당시에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그러한 원리에 추가로 통계학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수천 년 동안 이어져서 온 시간 동안 사람들의 성향을 지켜보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천문학적 원리에 대입을 해 본 결과 만들어진 게 그런 사주 내지는 별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는 더 심했고 지금도 성격 기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수취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으로 데이터로 증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낸다, 참을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취하기 참 힘든 거죠.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인간의 인식으로 이 정도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이런 그 사주라든가 별자리 이런 것들에게 있는 거죠. 속성들이. 그래서 누군가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통계적 증명을 하는 날이 어, 조만간 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과학 얘기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어, 사람은 이제 다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고유의 유전자. 그 유전자는 분명히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서 살짝 변이가 돼서 이제 자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정 단계부터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서 출산까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연애를 해서 어떻게 만났는지의 상황도 외부의 요건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환경, 엄마 아빠가 연애한 환경이 미국이었는지 우리나라였는지, 또는 적도의 더운 지방에서 둘이 만나는 건지 추운 지방에서 만난 건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가 못 만났을 수도 있고 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우리 부모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임신이 또 됐다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온전히 자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환경에 의해서요. 또 엄마 뱃속에서 자라더라도 딱 10개월 예상한 날에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태어나서도 사주 볼 때까지 성장을 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정해진 건 없어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 우리 사람은요. 근데 이렇듯이 인간은 외부 영향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세포 하나였을 때, 수정해가지고 세포 하나였을 때 얼마나 외부의 힘, 예를 들어 중력, 열, 빛, 엄마의 영양분, 영양 상태, 또 엄마 뱃속의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특히 뇌 신경계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엄청 민감하니까 신경계통은. 만약에 이제 유전자가 얼추 이제 비슷한 형제라면, 뭐 쌍둥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기질이 비슷해야 맞는 거죠. 유전자 이론의 유전자 물리적 구조에 의하면. 왜냐면 유전자 구조가 똑같으니까. 성격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같은 부모라도 태어난 자식들은 외모는 얼추 비슷할지언정 정신 세계는 무척 다르다는 거죠. 외모에 비해서. 특히 이제 그걸 기질이라고 말하죠. 성격. 환경에 손을 많이 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약 파동의 어떤 그 영향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파동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네.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열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감마선, 또는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또는 극초단파, 초음파, 이런 에너지들이 우리 사방팔방에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세포가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방사능에 의해서 또는 단순한 충격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 하나 정도는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태아는 환경의 정보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중에 태양의 빛, 또는 계절, 환경, 그 다음에 그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 그리고 주변 행성의 그 중력 같은 영향들, 엄마 뱃속에 있는 엄마가 먹었던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약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물 성분, 화학 환경들, 그런 것들. 근데 화학 환경들을 보면 여기 오행에서 말하는 물, 불, 나무, 흙, 금,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세포 하나의 태아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예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예를 설명드리자면, 집에 창문을 열어놨을 때 바람이 붑니다. 사람은 없고. 바람을 에너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바람이 계속 불면 그 바람 속에서 집안에 있는 어떤 먼지들은 살아남아서 한쪽 구석에 모이고 쌓여서 뭉쳐지겠죠. 예, 누가 의도적으로 뭉쳐놓은 것도 아닐 텐데 그것들을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주변의 에너지와 그리고 생명체들의 관계를 살짝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사주와 과학적 관계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